당신의 노후 괜찮으십니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3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예, 맨날 이렇게 뭐 정책 얘기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렵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가벼운 이제 좀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얘기는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수익형 부동산 종류가 많이 있죠. 예, 근데 제가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종류별로 많잖아요. 그 종류별과 관계없이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3가지, 예,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3가지. 그래서 이제 이제 수익률, 이제 수익률의 함정,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도움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한번 보면요. 예, 투자를 한번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익을 투자하는 이제 그 투자가 있습니다. 이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아파트라던가, 또 요즘 토지라던가,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차익형 투자입니다. 우리가 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과거 4,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얘는 지금은 이제 그 차익형으로 좀 많이 바뀌어졌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군소도시라던가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익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입지에 따라서 좀 틀리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 차익을 추구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월세죠. 월세 받는 거. 예, 월세 받는 거. 예.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노후 때는 월세 받아서, 예, 안락하게, 예, 노후 보내시는 거. 누구나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월세 받는 투자, 그러니까 수익형 투자는요, 수급. 이게 뭐냐? 수요와 공급이죠. 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면 월세가 오를 거 아닙니까? 예, 월세도 오르고 또 가격도 좀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급이 많아지면 아니면 이제 수요가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에 의한 이제 가격 상승이 좀 가능하다. 예, 아무래도 근데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냐 아니면 공급과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은 어때요? 차익분이 틀리겠죠.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죠? 어때요? 강남의 음마아파트라던가 이런 건 아파트를 봐도 지금 사실 제초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진행이 안 돼도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압구정동에 최근에 평당 1억 찍었던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이 되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확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틀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익형 투자는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 가능하고 수익형 투자는 수급에 의한 가격 상승이 가능한데 차익은 아예 틀리다. 예, 차익은 아예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익형 투자처럼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근생이라던가 예, 상가 있죠. 상가 이런 것들. 예, 상가, 그다음에 오피스 등등등 많죠. 등등등 많잖아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차익형과 수익형 결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약간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 예, 지금 이제 월세 되는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아직 자기 내 집 마련이 안 됐어요. 어때요? 예, 내 집 마련 한 다음에 월세를 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차익형으로 갈까 수익형으로 갈까 이게 연령대에 따라 틀려집니다. 여러분들 연령대에 따라서. 자, 어떻게 틀려지냐. 자, 아무래도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차익형 투자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는 겁니다. 자산을. 자, 그럼 우리가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야 되는데 은퇴 시기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한 투자는 30, 40대에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아무래도 20대까지도 포함이 되죠. 그죠?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한 투자. 예. 자, 그런데 이 수익형 투자는 뭐예요? 우리가 소극적 투자죠. 좀 적극적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지키는 투자 쪽이 좀 크죠. 예, 이거 어때요? 은퇴 세대들. 그죠?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수익형으로 좀 가셔야겠죠.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예, 연령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20대, 30대, 40대인데 아직 내 집도 마련을 못했어요. 근데 월세에 사는 부동산을 찾는다? 예,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요즘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금리가 낮은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지금 이제 금리가 낮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같이 우리가 이제 고성장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저성장 국가니까 당연히 저금리고요. 저금리다 보니까는 금리보다 조금 더 나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게 시장의 요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 쪽에 투자들 수요들이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매입. 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서 제약이 많잖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그죠? 세금 부담도 높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 아닌 다른 수익형 부동산 쪽에 투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왜? 시장에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시장에 유동성은 많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비해서 대출이 쉽죠? 우리.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상가들 이런 것들, 예, 대출에 비해서 뭐 L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는 주택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완화가 된 수익형 부동산 쪽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게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예, 노후. 예.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너무 오래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달이 들어오는, 예. 그러니까는 노동 수익보다는, 자기 노동에 의한 수익보다는 자본에 의한 수익,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그 대상이요.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오피스든 지식산업센터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대상에서도 이거 세 가지만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1. 하나, 예, 첫 번째, 예, 제발 좀 수익률에 함정이 빠지지 마세요. 제발. 예, 수익률 높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시면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지 아세요? 야,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높아. 막 한 7%, 8% 나와요. 야, 이러면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으면 아, 이게 좋은 부동산이구나. 왜?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부동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익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 이제 꼬마 빌딩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만약에 강남에 꼬마 빌딩 수익률 2%대 나오잖아요. 2%대. 예, 그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요. 저게 만약에 뭐 강북 지역에 가 있으면 2%대 팔릴까요? 2%대? 안 팔려요. 2%대. 왜 안 팔리냐면 강남이라는 지역은 여유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도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요. 근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투자자가 적은 지역에 가 있으면 그 똑같은 수익률에는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지역은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더라도 차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낮더라도. 즉, 자, 수익률과 황금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수익률과 황금성은.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지역은 투자자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야죠.
자, 근데 수익률이 낮은 지역은 투자자가 많아. 내가 수익률을 떨어뜨려도 살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면 뭐예요? 매매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황금성이 높은 거겠죠. 즉, 수익률과 황금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수익률이 좋다고 좋은 부동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면 황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야, 이거 수익률 정말 너무 좋다. 예, 나중에 못 팔아먹는 부동산입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그래서 수익률과 황금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첫 번째, 수익률의 함정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수익률 5.46%인데, 수도권 지역은 좀 낮죠? 전국보다. 그 다음에 지방일수록 좀 높죠? 그죠? 높잖아요. 강주 같은 데 상당히 높고요. 근데 서울은 제일 낮죠? 왜 그래요? 투자자가 많으니까. 황금성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서울은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도 서울은 수익률이 낮은 거죠. 같은 상가라도 서울은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왜? 투자자가 많아서 황금성이 좋으니까. 내 거를 나중에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여러분 황금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예.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두 번째.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해라. 희소성 뭡니까?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희소해야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희소하지 않은데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희소해야 돼요. 희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공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공급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급을 하는, 예를 들어 이제 공급을 하는 주체들이 보통 시행사죠. 뭐 아파트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상가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오피스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공급을 하는 주체가 시행사잖아요. 그죠?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면 공급이 적겠죠. 그죠? 근데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작으면 공급이 많겠죠. 그죠? 시행사 입장에서 내가 리스크가 적으면은 공급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시면 돼요.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가가 되는 건축비를 투자를 합니다. 나머지 부대 비용 있지만, 건축 외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건축 이제 건축 외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쉽게 그냥 토지 플러스 건축비는 원가예요. 그죠? 근데 원가 부담이 높아.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가 부담이 낮아. 그럼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 내 돈 적게 들어가요. 그럼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즉, 원가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죠? 여러분?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 공급이 없는 지역이에요.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까 그 전에도 보셨잖아요. 서울, 수도권,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이 적으니까 수익률은 낮은 거잖아요. 낮으면서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급이 적은 지역이 어디예요?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싼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싼 지역들은요, 내가 처음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버려요. 공급이 없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두 번째,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이건 정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여유자금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 수익률 따라서 수익률을 이제 쫓아다니시는 분들, 지방권에 투자하시거든요. 안 올라요. 또 공급이 많아지면 공실률도 많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기대 수익률보다 실질적인 수익률은 낮죠. 왜? 중간에 이제 공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희소성이 높은 지역, 즉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세 가지. 여러분들 부동산다운 거 투자하세요. 부동산다운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변종, 변해 있는 거.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분양형 호텔 한창 유행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생숙이라고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상당히 유행이었죠. 그죠? 상당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팔아먹지 못합니다. 왜? 분양형 호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객도 많고 관광객 수에 비해서
관광객 수에 비해서 이제 숙박 시설이 적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정책 자금을 많이 빌려줘서 호텔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걸 또 투자 상품으로 만든 게 분양형 호텔입니다. 공급이 많아졌죠. 과다 공급. 예,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호텔들 남아도니까 이런 걸들 이제 다시 정부에서 사들여갖고 다시 또 뭐 이제 젊은 청년들을 위한 뭐 원룸형으로 뭐 이제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과다 공급이 언젠가는 돼요. 그러니까 가다 공급이 뭐 수익률 하락, 황금성 안 팔리는 거죠. 예, 그냥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허가를 냈다가 이제 이런 생수구로 이제 막 허가를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뭐 이제 저런 게 있죠.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세금에 대한 규제를 잠시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세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세금에 대한 규제를 잠시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 말대로 생활형 숙박업, 그러니까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면 정책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정말 너 숙박업 등록했니? 어떻게 됐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요, 부동산 다운 거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잠시 유행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눈 감으시는 게 좋아요. 눈 감으시는 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든 종류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야만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수익률 함정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희소성이 높은 지역. 예, 희소성이 높으려면 어떤 지역입니까?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 그런 지역에 공급이 없다. 세 번째, 유행하는 물건 사지 마라. 변종 물건 사지 마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한 지침 정도는 이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좀 가볍게 맨날 제가 뭐 정책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은 아주 가벼운 거, 가벼우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세 가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